요즘 업계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으로도 뜨거운 이슈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도파모의 지금 AI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역들은 전부 스타트업이에요.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보다는 대기업이 잘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카카오벤처스에서 테크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무 심사역 제로입니다. 네, 한국 AI 리더들 시리즈에서는 한국 AI 생태계 최전선에서 열심히 활약하고 계신 분들을 모시고 그분들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인데요.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요즘 업계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으로도 지금 뜨거운 이슈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도파모에 출연하시는 트릴리온 랩스 신재민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을 위한 모델을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저는 그 회사를 창업하고 이끌고 있는 신재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궁금한 것들이 많아서 많이 여쭤볼 예정인데요. 도파모라는 걸 좀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도파모를 한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도파모의 정식 명칭은 이제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이라고 하죠. 간단하게 말하면 정부가 이제 국가대표 AI를 선발하는 이제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작년 말에 5개 팀이 경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트릴리온 랩스가 루닛이랑 컨소시엄 참여했다가 아마 이제 저희는 메디컬 쪽으로 이제 특파모라고 또 빠졌죠. 그래서 빠지게 되고 올해 초에 1차 평가 이루어지고 3개의 팀이 이제 올라오게 됐는데 그 3개 팀 중 한 곳인 네이버가 독자성 위충족으로 좀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프롬 스크래치가 뭐냐, 무엇으로 독자성을 판단할 거냐 이런 얘기를 좀 그때 하게 된 것 같고 두 팀이 탈락하게 됐고 정부가 이제 한 팀을 추가로 또 모집하게 되면서 대기업들이 전부 불참을 선언하면서 트릴리온 랩스와 모티프가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도파모의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대표님께 몇 가지 좀 궁금한 점을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사실 탈락자라고 하긴 애매하긴 한데 재도전이신 건 맞잖아요. 맞습니다. 재도전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독파모 원래 안 하려고 했어요. 저희 회사 사이즈도 좀 작고 뭐 정부 과제에서도 중에서도 되게 관심도가 높고 뭐 규모도 크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어서 가지고 작년에는 그래서 저희가 주관으로 안 하고 참가로 들어간 건데 올해는 좀 준비가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많이 올라왔고 성숙해지기도 했고 저희도 인원이 2배 정도 늘어나면서 이제 도전을 할 수 있는 사이즈는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도파모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지금 정부에서는 되게 잘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참여하는 기업들이 제가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되게 반대로 가고 있더라고요. 이 도파모의 그 본질은 대한민국을 AI 3강 반열에 올려놓자 이건데 이 진정한 AI 3강이 되려면 모델 한 번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델을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구축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뒤에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뭐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다 우리보다 돈 많은, 그리고 아랍도 있죠 심지어. 훨씬 돈 많은 나라들이 지금 AI 미친듯이 돈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을 해서 지금 이기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돈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좀 훨씬 더 영리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서 제가 참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도파모라는 게 사실 특정 프론티어 모델 세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금 더 대국적인 프로젝트다 보니까 트릴리온랩스는 이제 그런 것도 하면서 본 사업도 함께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카파 자체가 많이 커졌다 보니까 또 가능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네요. 또 사실 저희가 1차 때 참여했던 루니 컨소시엄 같은 경우에는 어떠셨나요? 어떤 좀 상황 속에서 약간 특파모를 하게 됐고 그때의 상황은 좀 어땠나요? 그 독파모 도전 당시에는 이제 저희가 의과학 모델을 만들겠다 해서 좀 더 의료와 과학 쪽으로 포커싱을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서류를 탈락했을 거예요. 네, 좀 아쉬웠지만 사실 할만했어요. 그 당시에 그 독파모의 취지,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범용적인 모델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했고 의료 모델이 좀 범용성이 없다라는 피드백을 받았고 정확했던 것 같아요. 그와 함께 이제 그 다음에 나왔던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에서는 범용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큰 굵직한 도메인에 특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했던 거고 특파모라고 불리는 이 과제에서 그래서 저희가 루닛과 함께 참여하게 됐죠. 이 과제를 하다 보니 이제 의학으로 좀 한정되긴 하지만 실제 산업에서 어떠한 보이스가 필요하고 어떠한 형태로 모델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특화뿐만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범용적으로 모델 성능을 높이는데도 저희가 어떻게 모델을 만들면 좋을지를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파모를 저희가 할 때도 거기서 나온 인사이트들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참여 기업이었고 이번에는 주관 기업인데 사실 또 주관 기업이라 하면은 만약에 탈락했을 때 그 무게가 좀 다르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우리가 꼭 해야겠다라고 했었던 뭔가 계기 같은 게 좀 있으셨나요? 이 독파모를 다른 회사들이 많이 주저하는 이유가 딱
이건데요. 그뭐 참여 기업으로 들어오는 회사들은 딱히 리스크가 없는데 주관 기업으로 들어오는 회사들은 리스크가 좀 아무래도 있죠. 특히 명예 같은 게 있을 것 같고 이번에 탈락한 기업들 경우에는 또 주가가 많이 휘청이기도 했었죠. 크게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참여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본질적인 이유에는 그 회사들이 AI 회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AI가 메인도 아니고 AI로 돈을 버는 회사들도 아니기 때문에 AI가 메인인 이 사업에 사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건데 올인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태생 자체부터가 AI 회사고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그 밑단에 있는 것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태어난 회사이기 때문에 독파모를 하는 게 사실 맞았고 독파모라는 그 과제가 나오기 이전부터 2024년 2월부터 사실 저희는 이걸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제가 투자를 돌았잖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떨어져도 사실 잃을 게 없습니다. 어차피 이거 계속 할 거고 붙었을 때 당연히 할 일이 많아지겠지만 얻을 건 많지만 올인해서 하겠지만 떨어졌을 때는 뭐 미션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모델을 계속 구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저희는 주관으로 이번에 좀 도전하게 되었어요.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였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사실 일각에서는 이번 이제 제 공모를 이제 패자부활전이라고 많이 네.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패자부활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흑과 백으로 이제 본의 아니게 네. 입었는데 흑백요리사죠. 네, 흑백요리사전 거기서도 패자부활전 해서 원에서 아마 나폴리 마피아가 1등 하지 않았나요? 패자부활전 이겨가지고 맞아요. 2에서는 그 요리괴물이 패자부활전 올라와서 2등을 했었죠. 그래서 패자부활전이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저희가 패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패자부활전이라는 용어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패자라기보다는 뭐 최강록 셰프나 또 나폴리 마피아처럼 잠재적 승자 또는 새로운 도전자라고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사실 패자부활전이라는 말을 되게 우스갯소리처럼 했는데 이 패자라는 말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이 과제에서 사실 참여하는 모든 기업들은 독자 모델을 안 만들어 본 기업도 있고 이번에 뭐 더 크게 만드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좀 탈락하더라도 사실 승자가 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꼭 1등을 해야지만 얻어가는 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참여한 모든 기업들이 사실 다들 목숨 걸고 하고 있거든요. 네이버에서 하셨던 분들도 다 제가 같이 일했던 동료분들이고 LG에 계셨던 분들도 제 전 직장 동료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실 되게 열심히 하신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당사자들을 고려 안 하고 패자라는 말을 쓰면 너무 저는 가슴이 아픈 것 같고 AI계의 프로듀스 101이라고도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프로듀스 101에서 1등을 안 했어도 사실 다 지금 다 데뷔해서 한 사람도 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독파모에서 컨소에 선정이 됐고 혹은 뭐 탈락을 하더라도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께서 좀 생각하는 뭔가 모두가 승자 그리고 독파모 이후의 것 특히 프로듀스 101 되게 너무 좋은 뷰였던 것 같은데 꼭 1등 하지 않아도 다 한 명의 아이돌로서 활동하는 것처럼 또 그런 것도 좀 꿈꾸고 계셨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게 저희 회사만이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AI 판이 커져야 되는 거고 AI라는 게 이 세상을 그리고 작게 보면 한국을 바꿔놓을 텐데 저희 혼자서 다 못합니다. 네, 뭐 법적으로도 그래서는 안 되고 취지도 그렇고요. 취지도 그렇고 그래서 이 제2의 제3의 뭐 트리런 랩스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독파모 이후는 그런 것들을 장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승자 독식이 아닌 생태계 네. 기여에 훨씬 더 집중하는 게 맞다. 그렇죠. 승자 말고도 다들 잘할 수 있는 회사들이라 생각해서 이 생태계 기여에 많이 적극적으로 임해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가 이번에 1차 평가 이미 끝났고 이제 2차 평가 때부터 다 또 조인하시 되는 거잖아요. 그럼 1차 평가와 2차 평가는 어떤 게 좀 달라지게 될까요, 전략이? 이 평가 전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아직 공개된 게 없어서 저희도 잘 모르는데 이번에는 아마 뭐 훨씬 더 공정하게 평가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더 엄중하게 평가를 할 것 같고 독자성을 되게 중요시 여길 것 같다라고 이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또 논란이 됐던 게 독자성이기도 하잖아요. 뭐 그런 차원에서 독자성을 되게 중요하게 여길 것 같고 저 또한 그 독자성이라는 걸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오래전부터 주장을 해왔었기 때문에 되게 반가운 마음이 지금 들고 있죠. 대표님께서 정의하신 독자성이 뭘까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그게 정확히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독자성에 대해서 되게 왈가왈부가 많은데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이유가 이게 어떤 임계치를 넘어가면 독자적이다 아니다 이건 아니고 최소치는 있는 것 같아요. 모델을 학습할 때는 그 가중치라고 불리는 것이 랜덤에서 시작했냐 아니냐 요거가 일단 독자성의 최소 기준인 거고 그 이후부터는 저는 이제 스펙트럼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업들에서도 뭐 몇 퍼센트 국산화냐 이렇게 따질 때 그 국산화의 비율이 또 있듯이 독자적으로 뭐 아키텍처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뭐 데이터는 뭐 독자적인지 레시피는 뭐 독자적인지 토크나이저도 있을 거고 학습 알고리즘도 있을 거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결국 가중치랑 아키텍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에서는 다 아키텍처보다는 가중치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참여자들은 특히나 저희는 좀 아키텍처 쪽을 이 독자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대표님께서는 저희 도파모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관심 가질 훨씬 전부터 저희가 투자 검토했을 때부터 from scratch 러닝하고 from scratch로 이제 아키텍처 설계하고 이제 이런 걸 되게 고수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실익을 위해서라면은 그냥 기존 모델을 갖고 올 수도 있는 전략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께서 이런 방식을 선택했던 이유, 이 방식을 선택했던 자신감 이런 건 좀 어디서 나오셨던 거였을까요? 사업적인 실익을 따진다고 하면 굳이 from scratch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사업이라는 거는 from scratch냐 아니냐가 안 중요한 것도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처음에 트레이드업스 시작할 때 100% 기술적인 관점에서 from scratch가 얼마나 중요하고 독자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게 왜 중요한지 저는 되게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방산 비유를 많이 들어요. AI는 사실 전략 기술이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마치 전투기 만드는 것처럼 AI에서 이 LLM에서 독자성이 있는 그 웨이트를 만드는 부분이 이제 생산에 가까운 부분인 거고 그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게 엔진 설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투기에도 사실 쌍발 엔진이 있고 스텔스 기술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몇 퍼센트 국산화 됐느냐가 사실 저희가 정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나사 하나 조이려면 누구를 불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AI도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AI가 쓰이는 곳들이 결국에는 뭐 대국민 서비스도 있을 거고 당연히 그리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전략 산업들 다 하나같이 AI가 들어가서 이거 바꿔놓고 완전히 혁신적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에서 만든 걸 쓴다고 하면 사실 엄청난 손해를 보지 않을까 싶어요. 2차 전지부터 양자 컴퓨팅, 초전도체 AI가 이 수많은 것들을 해결했을 텐데 인류의 문제를 그 AI는 누가 컨트롤하지? 그럼 과연 그들이 줄까 이거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선진국으로 남으려면 그리고 더 도약을 하려면 그냥 AI 3강이 아니라 진짜 3강이 되려면 AI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사실 미국은 뭐 A16G에서 AI를 투자하기 위해 만든 펀딩한 펀드가 60, 70조 거의 웬만한 작은 국가의 GDP에 가까운 수준으로 돈을 모아서 투자하는 거 보면은 기술 중에 하나 또는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석유, 에너지 이런 기본적인 자원점을 생각하는 게 확실히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이 만든 모델이 글로벌리 서타가 아니더라도 이거 한번 해보고 경험해보고 생태계를 만들어보고 그래서 얻는 경제적 이득은 그냥 단순하게 수입하는 게 더 지금 당장 싸다 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점이 있고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는 저희처럼 우리는 AI에 모든 걸 올인하겠다라고 하는 기업이 진짜 하는 게 맞고 더 잘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확실히 하네요. 대표님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네이버라는 되게 큰 회사의 하이퍼클로버에 있다가 창업하시게 되신 거잖아요. 사실 대기업에 있어도 해본 말 했었을 텐데 또 내가 새롭게 한번 해봐야겠다, from scratch로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창업을 하게 된 계기는 또 어디 있으셨나요? 그 네이버에 있었어도 뭐 지금 제가 있었으면 이 독파모 팀에 있었겠죠. 네, 이 대기업이라는 게 네이버도 사실 대기업이에요. 이 대기업이라는 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똑같아요, 사실. 느립니다, 굉장히. 그리고 뭐 저같이 좀 꿈이 많은 개인이 뭔가 꿈을 펼치기 좋은 환경이 아니고 애초에 그러려고 만들어진 조직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총대를 잡는다고 하면 이 모델이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임원도 아니고 사실 어떤 목소리를 내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가서 내가 직접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그럼 이게 진짜로 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했을 때 네이버 안에서도 저는 일단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돈을 모아서 GPU를 사야 되잖아요. 네이버 안에서도 연구원으로서 제 연구 프로젝트를 스폰서하기 위해서 GPU 구걸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때 구글 말고 소싱했다라고 하죠. GPU 소싱 해오고 사람 팀원 모으고 같이 이 프로젝트 하자 이런 것들이 어차피 네이버 안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었고 LLM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어려운 거 맞고요. 어려운 거 맞는데 이게 양자역학처럼 천재성이 요구되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경험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독파모 과제가 사실 이 경험을 시켜주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비슷하게 제가 똑똑한 친구들을 모아서 나보다 똑똑한 애들을 모아서 내가 했던 경험들 네이버 안에서 그 시행착오 겪었던 것들을 가르쳐주면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나와서 창업하게 되었어요. 이게 아무래도 대기업에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무거움에서 약간 결핍이 좀 있으셨고 아쉬움이 있으셨고 엄청나게 큰 거대 모델을 트레이닝 해보는 경험 자체가 흔치 않은데 경험하셨다 보니까 이제 이걸 활용해서 더 좋은 것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이 경험을 통해서 더 좋은 사람도 소싱해 올 수 있겠다라고 많이 좀 확신하셨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소버린 AI를 어쨌든 이제 만드시기 위해서 나오신 건데, 그럼 소버린 AI에 있어서 from scratch 외로 저희가 좀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또 어떤 게 좀 더 중요할까요? 소버린 AI라는 게 꼭 뭐 from scratch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하신 분도 있긴 해요. 사실 그냥 뭐 한국 AI 하나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게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버린 AI 그리고 AI 3강 되게 엮이는 키워드들이잖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통제권. 우리가 모델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얼마나 컨트롤러빌리티가 있느냐, 뭐 학습하는 과정,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 뭐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과정, 뭐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과정, 그리고 뭐 대규모 GPU를 활용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하우들이 다 집약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건데, 이게 사실 소버린 AI라는 게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한 축이 있는 것 같고, 아까 지속 가능성을 얘기했잖아요. AI 3강을 한번 찍고서 계속해서 유지해서 우리나라가 진짜 강대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게 저는 소버린 AI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게 우리가 필요한 소버린 AI가 아닌가 싶고,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는 뭐 최근 들어서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이제 초창기에 많이 얘기했던 게 한국어 잘하고 한국 문화 잘 이해하는 게 소버린 AI가 맞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이제 보통 이렇게 답변하죠. 그거는 그냥 기본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근데 더 나아가서 한국이 갖고 있는 유니크한 산업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실 제조업, 뭐 배터리, 조선, 건설, 반도체, 전자, 자동차, 방산 다 엄청 잘하는 뭐 나라잖아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럼 이 산업에 맞는 AI를 만들어야 되는 게 저는 소버린 AI 또 하나의 선순환 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최근에 AI 기원법 만들면서 이제 고연산 AI랑 고영향 AI에 대해서 규제를 했는데, 보면은 막 AI를 모니터링 할 줄 아는 담당자가 있어야 하는데, 아시겠지만 그 담당자를 고용한다고 사실 본질적인 문제 해결되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AI 모델 자체에 대해서 얼만큼 컨트롤빌리티를 회사가 가져갈 수 있고 주도권을 한국이 가져갈 수 있냐, 오히려 그런 문제인 건데,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수입을 하면은 오픈 AI가 마침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이 뭐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뭐 수사할 때 뭐 협조 잘 안 해준다, 뭐 이런 것처럼 똑같은 문제를 한 번 더 발생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서, 아무래도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만드는 소버린 AI가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다로 많이 느껴졌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다면 저희가 이 소버린 AI를 티그노랩스가 만들다라고 했었을 때, 그럼 저희 접근법은 또 어떤 게 좀 차별점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이 단순하게 사이즈를 키우는 게 뭐 중요하지만, 근데 그렇게 가게 되면 저희가 이 추격자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개척자, 프론티어급 모델을 만들려면 사실 그들이 쓰는 아키텍처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 아키텍처라는 게 결국에는 이 AI 모델의 엔진 설계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게 좋은 엔진인지를 실험해보지 않고서 사실 모르는 거긴 해요. 그래서 이런 엔진을 설계를 하는 능력과 그리고 실제로 제대로 설계된 설계도가 있으면 해외에서도 저희가 이제 인정을 받고, 얘네가 진짜 따라오는 애들이 아니라 우리가 견제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게 전 중요하게 느끼고 있고요. 중국이 요즘 또 그런 걸 잘하더라고요. 뭐 딥식도 있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키미를 만든 문샷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만든 모델들이 이제 사실 미국에서 많이 좀 이렇게 견제를 받고 있는 거죠. 각광을 받고 있고 동시에. 그래서 저희도 뭐 미국은 동맹국이니까 꼭 견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미국 회사들이 오픈소스에 목말라 있는데 저희 거를 써주면 그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노하우가 사실 저희 경쟁력 앞으로도 될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도 과감하게 체크 포인트, 그것도 파이널 체크 포인트도 아니고 인터미디에이트 체크 포인트를 공개를 하신다 하셨잖아요. 보통은 공개를 해도 파이널만 하는데 인터미디에이트를 공개하면은 모든 과정이 다 공개되니까 기술 유출이나 노하우 유출도 사실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결정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으신가요? 이어서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요. 우리가 프론티어로 거듭나야 되고 우리 거를 쓰게 만들고 싶다. 이게 사실 저의 미션인데, 한국을 AI 쪽에서만큼은 오픈소스의 허브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픈소스 다 하는 게 중국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거의 안 하고 있고, 이제 미국인들이 좀 쓸 법한 좋은 오픈소스를 저희가 만든다고 하면, 뭐 미국인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들이 우리나라 와서 개발을 해서 우리나라의 실력을 같이 올려줄 수도 있는 거고, 또 저희가 저희만 잘하는 것들도 있을 테니까 그게 합쳐졌을 때 엄청난 시너지가 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한국을 AI 오픈소스 허브로 만들어서 해외 인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같이 뭐 우리 회사도 들어오고, 뭐 네이버도 갈 수도 있고 LG도 갈 수 있고, 이런 데서 좀 같이 개발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우리는 인재가 적고 사람이 적은 나라잖아요. 우리가 그 다 할 수는 없어요, 사실. 미국도 사실 자기들이 다 하진 않죠.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게 오픈소스니까 그걸 또 가져다 쓰기도 하고 뭐 그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혼자서 다 하려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갈라파고스처럼 돼가지고 아무도 안 쓰는 모델만 나올 거고, 아무도 쓰기 싫어하는 모델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개방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저희는 어쨌든 후발주자잖아요. 나라 전체가 후발주자로서 이렇게 좀 강력한 개방성과 투명성을 많이 강조를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후발주자고 잃을 게 없는 거죠. 아직 얻은 게 없으니까 AI로. 네. 사실 대표님께서 좀 겸손하셔가지고 잃을 게 없다 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멘트 하나하나가 그 강자에서 나오는 여유로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저희가 특정 기업이 있을 프론티어 모델을 만들려고 도파ամ에 참여하신 게 아니시잖아요. 오히려 대표님께서 본 사업에 사업하시는 중소형 모델도 다양하게 있으시고 프론티어 모델도 만든다 하면 사실 혼자서도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이번 모델은 정말 말 그대로 오픈소스 생태계에 대한 기여, 소버린 AI에 대한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싶어 하시다 보니까 그런 여유가 좀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저희 회사만 갖고 있는 강점이라고 좀 많이 느껴지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아 감사합니다. 맞아요. 저희 회사는 강자입니다. 또 사실 대기업도 도전을 좀 망설이는 무대가 된 것 같긴 한데 스타트업이 할 수 있겠냐 우려도 되게 많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사실 지금까지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된 것 같긴 한데 이 지점에 대해서 좀 더 설명 주실 수 있으실까요? 스타트업을 이제 동네 구멍가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구멍가게 맞고요, 사실. 근데 구멍가게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성이 있어요.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전략들이 있고 기민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기민함이 사실 근데 AI 시대에서는 제일 중요하거든요. 미국도 보면 스타트업들이 다 이끌고 있어요, 지금 이 AI의 발전을. 물론 구글도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근데 사실 오픈 AI도 스타트업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까지는 굉장히 스타트업이었죠. 네, 엔트로픽도 마찬가지고 미스트랄 생긴 지 한 2, 3년 된 회사잖아요, 사실. 그래서 지금 AI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역들은 전부 스타트업이에요.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보다는 대기업이 잘할 수 있을까? 이게 더 좋은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돈이 많다고 다 할 수 있는 거였으면 아랍에서 1등 AI를 만들어도 되지 않았을까 저는 싶거든요, 사실. 일본도 돈은 엄청 많아요. 근데 꼭 그렇게 안 되는 거는 이제 돈도 중요하지만 이걸 만드는 인력, 속도 이런 게 중요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스타트업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나중에 이제 AI가 고착화되고 이러다 보면 이제 새로운 뭐 키워드가 나올 텐데 그거를 저는 양적 컴퓨터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양적 컴퓨터를 그때 AI 대기업이 과연 할 수 있을까? 당연히 양적 컴퓨터는 양적 컴퓨터 스타트업 훨씬 잘하겠죠. 당연히 AI는 AI 스타트업 훨씬 잘합니다. 네. 단순히 사이즈랑 네. 금액, 예산 이런 걸로는 단순화시킬 만한 문제는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또 되게 저희 트리온 랩스에 대한 의문도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뭐 실력과 성능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아는 분들이나 뭐 허깅 페이스 들어가신 분은 다 이미 아시긴 아실 건데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저희의 성과와 실력 한번 좀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 감사하죠. 항상 이런 기회는. 저희가 그 7B 모델, 그다음에 21B 모델, 70B 모델까지 다 프롬 스크래치로 만들었고 특히나 저희가 만든 70B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댄스라고 해서 MOE 아키텍처가 아니라 MOE는 모델을 쉽게 키울 수 있는, 크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방식 중 하나이고 실제로 그 연산량이 적어요, MOE는. 그래서 댄스로 70B 만드는 게 훨씬 어려운 일인데 저희가 이제 그걸 성공해냈고 그거를 국내 최초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로 완전 오픈소스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되게 좀 많은 분들이 와서 좀 다운받아 보고 실제로 대형 모델들은 이렇게 구워지는 거구나, 이 프로세스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라고 연 거기 때문에 그런 학습하는 플로우를 다 공개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0% 학습된 모델부터 5%, 10%, 15%, 20% 이렇게 퍼센티지 단위로 해놨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서 AI의 진화에 대한 연구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꼭 AI를 만드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AI가 학습 과정을 연구를 하다 보면 생기는 수많은 인사이트도 있을 텐데 그런 걸 연구해주기 좀 바라는 마음으로 오픈소스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최근에 2가지가 나왔는데 하나는 디퓨전 모델. 제가 뉴 아키텍처를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디퓨전 모델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좀 해봤어요. 국내 최초로 좀 해보니까 이게 지금 제미나이 디퓨전이라는 게 최근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의 큰 차이가 안 나는 상황에서 저희가 연구를 좀 해보고 있는 거를 공개를 해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이게 추론 속도가 한 3-4배 빠를 수 있는, 이론적으로는 30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모델인데 당연히 아직 가야 될 길은 멀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독파모에서도 뉴 아키텍처를 주장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사람들이 그럼 텍스트가 제일 중요하냐? 텍스트는 제일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다음 버전이 이제 멀티모달이 또 있잖아요. 저희가 사실 멀티모달도 꽤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환경에서 구동할 수 있는 VLA 에이전트도 만들어봤고 월드 모델이라는 거를 저희가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이 좀 핫한 지니3 같은. 맞아요. 지니3처럼 게임 세상을 시뮬레이트하는 건 아니고요. 디바이스, 인간이 쓰는 이 모바일 디바이스를 시뮬레이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봐서 아까 모바일 에이전트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가상 에이전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난리 나는 게 클로드봇이잖아요. 오픈 클로, 뭐 몰트북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실제로 문자도 보내고 뭐 쿠팡에서 주문도 해주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에이전트가 지금 엄청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친구가 딱 제가 말하는 저희가 만든 에이전트 같은 거고 그 친구들을 학습시키기 위한 환경이 이제 월드 모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핸드폰 세상 그리고 디바이스 세상을 시뮬레이트하는 월드 모델을 저희가 또 만들었는데 이것 또한 멀티 모달입니다.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알리바바 코인의 200B 모델이나 뭐 라마 4 400B보다 훨씬 더 높은 정확도로 저희가 이제 생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멀티 모달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발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표님께서 설립된 지 1년 만에 16명으로 아까 얘기했던 70빌리언 댄스 모델도 개발하셨고 남들은 다 언어 모델 가지고 이제 막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동안 이제 월드 모델도 만드시고 모바일 에이전트라는 훨씬 더 먼 미래를 보고 사실 몰트북 같은 거가 나올 거다라는 예측을 사실 1년 전부터 하셨던 거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선견지명 사실 있으신 것 같고 또 사실 이런 플레이가 글로벌에서 많이 인정받고 계시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보면은 뭐 AWS 엑셀러레이터에 뭐 선정됐고 한국 스타트업 중 유일하게 그리고 뭐 레딧에서 로컬 라마에서 공개 후 인기 1위도 찍으셨고 뭐 허깅 페이스 때도 한국 기업 기여도 3위 찍으시고 또 이번에 GTC에서도 은서로 추천하셨잖아요. 작년에 이제 GTC에서 소버린 AI 관련된 발표를 하고 왔죠.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서 한국 AI를 만드는 것이만 오히려 더 글로벌에 더 집중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게 확실히 좀 아이러니하긴 한 것 같습니다. 합니다. 네, 저희가 집중하는 건 아닌데 뭐 감사하게도 저희를 이제 알아봐 주시고 이제 같이 챙겨 주시는 많은 분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서 되게 기쁜 마음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이제 저희 이제 거의 마지막 파트가 된 것 같은데요. 벌써요? 네, 벌써. 도파모에 선정되시면은 뭘 하고 싶으세요? 아까 제가 몇 번 얘기했던 AI 3강 이거를 지속 가능하게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저는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뉴 아키텍처를 얘기 드렸던 거고 사실 여기 빠졌던 키워드 하나가 저희는 똑같이 스케일업을 하면 돈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요. 훨씬 똑같은 성능을 훨씬 더 싸게 할 수 있어야 생각해요. 훨씬 더 비용 효율적으로. 그래서 그런 비용 효율적인 그리고 지속 가능한 AI 3강 생태계를 만드는 게 뭐 궁극적인 목표고 그걸 통해서 한국이 진정한 강대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너무 추상적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 아까 말한 것처럼 훨씬 더 100B, 200B 이런 규모의 모델들을 만들 때 남들보다 5배는 싸게 만들고 싶어요. 저희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고 지금 만들어 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의 팀이 모델 팀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프론티어 트레이닝, 그래서 개척자급 학습을 하는 모델이 있고요. 학습하는 팀이 있고 또 다른 모델 팀은 이제 efficient scaling, 그래서 모델 사이즈를 매우 크게 키우되 굉장히 영리하게 똑같은 돈을 쏟아붓더라도 5배 이상 더 효율성이 있을 수 있게 학습할 수 있는 게 목표고 그거를 하려면 이제 이런 아키텍처 설계나 이런 것들부터 다 다시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아키텍처 설계나 이런 것들이 한국의 환경을 고려해야 된다. 네, 이게 제가 이번 도파모에서 이루고 싶은 과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연히 이제 뭐 지속 가능한 거 좋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만드는 모델이 최고 성능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다 이기고 1등 하는 게 목표죠. 저희는. 사실 전 좀 신기한 게 왜 자꾸 상대적인 지표로만 비교하시긴 하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만드는 모델이라는 게 정말 쓸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좋아야 되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그렇죠. 도파모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끼리만 이제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막상 나왔는데 이거 쓸 수 없을 정도 성능이 안 좋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도 있었는데 대표님께서는 사실 도파모 자체를 위한 지표를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쓸 수 있는 걸 만드는 게 목표시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확실히 좀 기대가 있을 수 있기는 하겠네요. 네, 챗GPT를 이겨야죠.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또 한국 AI 생태계에게 많은 기여를 하기 위해 이런 걸 하시지만 또 반대로 한국 AI 생태계에게 원하는 것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바라는 거, 기대하고 있는 거 그런 건 또 어떤 게 좀 있으실까요? 일단 스타트업들한테 좀 더 도전적인 꿈을 꿔주시면 좋겠다. 단순하게 API 랩핑해서 만드는 AI 서비스들도 경쟁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조금 더 기술적인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이 더 어려운 문제 풀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세상에 어려운 문제 너무 많아요. 근데 미국인들도 한참 남았지만 갈 길이 그들은 그들만의 문제가 있고 근데 우리나라만의 문제들이 고유한 것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밖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안에서도 한번 찾아보면 진짜 풀 것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래서 뭐 좀 이런 말 하잖아요. 왜 우주로 가냐? 심해로 가면 되는데 우리나라에 똑같은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대표님께서는 만나는 뭔가 기업들이나 카운터파티들이 정말로 국내에서 AI를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 주로 만나다 보니까 특히 더 좀 와닿을 것 같긴 해요. 네. 한국에서 어떤 게 AI 니즈가 있는데 못 쓰고 있는 건지에 대한 좀 확실한 인사이트가 있으신 것 같고. 맞아요. 진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문제들을 풀어주시면 좋겠고 AI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수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계산기처럼 생각해서 1 더하기 1 시키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거는 계산기가 훨씬 잘하는 거니까 AI가 잘할 필요도 없고 잘하게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 외우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AI가 뭘 잘하는지를 잘 파악을 하고 공부를 해서 그거를 진짜 흡수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스킬이 될 거라 생각하고 어떤 스타트업을 하든 뭐 어떤 일을 하시든 이런 게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저희 벌써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저희 한국의 AI 리더들 시리즈에 출연해 주셨는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좀 어떠셨나요? 일단은 뭐 재밌었어요. 네. 네, 재밌고 이런 거 좀 자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생각을 속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약간 팟캐스트처럼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재밌는 것 같고 앞으로 자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저희가 좀 열심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AI 리더들 에피소드 3는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트릴리언 랩스의 신재민 대표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에피소드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